1945년 일본이 패망하기 직전 미국이 소련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일본 좀 같이 두드려 패서 전쟁을 끝내자. 소련은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죠. 그리하여 미국은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지역에 핵을 투하하여 쓸어버렸고 곧바로 소련은 일본의 선전포고를 하여 만주를 공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파죽지세로 만주를 점령하고 한반도 북부까지 내려온 소련. 이에 불안함을 느낀 미국은 생각했습니다. 옌병 지금까지 일본이랑 피 터지게 싸운 건 우린데 이러다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가 될 게 뻔하다. 그래서 다급히 제안을 하게 됩니다. 혹시 북쪽은 너희가, 남쪽은 우리가 분할해서 점령하는 게 어떠니? 의외로 소련은 이 제안을 흔쾌히 수락하였죠. 그렇게 한반도는 이제 38선을 기준으로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통치하는 미 군정기가 시작됩니다. 이미 무조건 항복을 외친 일본은 황급히 한반도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을 안전하게 탈출시킬 것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35년간 벌여놓은 짓이 있었기에. 그래서 조선 총독부는 독립운동가 여운형에게 찾아가 일본인들의 안전한 귀환을 요청하게 되죠. 사실 1년 전부터 이미 일제의 패망을 예상한 여운형은 비밀단체 건국동맹을 만들어 독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선 총독부의 제안을 받아들인 그는 행정권과 치안권 등 모든 권한을 인수받아 주도적인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건국준비위원회를 발족하게 됩니다. 이 당시 좌익과 우익은 현대 개념과는 좀 달랐습니다. 경제적인 측면보단 독립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따라 갈렸습니다. 단편적으로 좌익 세력의 공산주의자들은 지주와 자본가 세력들은 모두 친일 세력이라 보았고 그들을 제외한 채 독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우익 세력은 친일파를 포함한 모든 민족이 뭉쳐서 일단 정부를 만들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처음 건주낸 이름 있는 좌익 우익이 모두 모여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체계적으로 운영되며 전국적으로 140여 개의 지부를 둘 만큼 순조롭게 흘러갔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점차 건주낸 좌익 세력의 영향력이 확대되자 우익 세력들은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좌익만 차고 넘치는 건준을 인정하지 않고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처럼 많은 우익 인사들이 대거 이탈하게 되었고 건주는 좌익 세력을 중심으로 한 인민공화국이라는 정부를 수립하기에 이릅니다. 한편 9월 8일 미군이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사실 한국에 대해 전혀 아는 게 없을 정도로 무지했던 미국은 쿨하게 얘기했죠. 건준이 만든 인민공화국은 인정하지 않는다.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또한 인정하지 않는다. 오직 미군정만이 유일한 합법 정부이다. 그렇게 건주는 강제로 해산되었고 임시정부 또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채 개인 자격으로 한반도에 돌아오게 됩니다. 미군정의 목적은 단순했죠. 한국의 공산화를 막아내고 신탁 통치를 통해 이득을 취한다. 또한 미군정은 행정 편의주의, 즉 귀찮으니까 그동안 가장 악랄했던 친일파 관리, 경찰 등을 불러다 거의 대부분을 그대로 고용하게 됩니다.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야 당연한 것일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친일파 청산 같은 건 쥐뿔 관심도 없었죠. 당연하게도 한국을 사랑해서 하는 통치가 아닌 철저히 자신들의 국익에 따른 것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선 친미, 반공산주의를 외치는 세력들, 즉 지주와 자본가들로 이루어진 친일 세력들이 미군정의 예쁨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북한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소련군은 조선인들의 자치 능력을 인정해주며 행정권을 인민위원회에 전부 주게 됩니다. 물론 소련 또한 자신들의 국익에 따라 철저히 공산주의 사상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들이었죠. 그렇게 북한은 소련의 의도대로 완전한 공산화가 점점 이루어지게 되고 수많은 공산주의 독립운동가들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됩니다. 이처럼 좌우 세력의 대립이 시작된 혼란스러운 시기에 한반도를 분단으로 이어지게 만든 최악의 오보 사건이 터져버리게 됩니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 모인 미국, 소련, 영국의 3개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를 하게 되고 그 결과는 이랬습니다. 미국과 소련 양국이 한반도의 단일 정부 수립을 위해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최대 5년까지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의 4개국이 한반도를 신탁 통치하지만 본질은 한반도의 단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함이다. 즉 한반도의 독립을 위해 열강들은 후원의 역할만 할 것이다. 열강들이 한반도를 신탁 통치를 하긴 하지만 자유총선거에 의해 통일 독립국가 건설을 보장하고 후원의 역할만 한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삼상 협상회의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동아일보가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건 바로 소련이 신탁 통치를 주장하고 미국은 한국의 즉시 독립을 주장한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기사로 보도한 것이었죠. 사실 신탁 통치는 미국이 제안한 것이었고 소련은 임시정부 수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미국과 소련 측 입장이 뒤바뀌어 발표되었다는 진실도 모른 채 단지 신탁통치라는 단어에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감히 소련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나라를 다시 식민지로 삼으려 하다니. 특히 이때를 이용해 우익 집단의 지주와 자본가 또는 친일파들이 적극적으로 반탁을 주장하며 신탁 통치에 찬성하는 세력들을 모두 나라 팔아먹으려는 매국노로 매도하게 되죠. 물론 나중에 오보라고 알게 된 좌익 세력들은 삼상 협상이 빠른 한반도의 정부의 수립을 이뤄낸다 생각하였고, 그리하여 좌익 계열은 삼상 협상에 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익 세력의 김구는 오보의 진실을 알았지만 오히려 반탁 운동을 고취시켰고, 언제나 임시정부의 수장으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전통이 있는 임시정부가 떡하니 있는데 감히 새로운 정부를 세워?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처럼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지 몇 개월 만에 민족들은 서로 죽고 죽이는 첨예한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